1912년 타이타닉은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향해버렸죠. 네, 타이타닉의 비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유일한 항해는 1912년 4월 15일에 비극적인 막을 내렸죠. 참사 당시 이 배는 그때까지 건조된 배 중 가장 크고 발전된 배였는데요. 그 때문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 세기가 넘도록 발전한 오늘날의 유람선은 타이타닉의 시대와 어떻게 다를까요? 물론 우리 모두는 지금은 구명보트를 더 많이 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겠죠? 사이즈부터 볼까요? 타이타닉호가 그 시대의 가장 큰 배였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는 정확히 얼마나 컸을까요? 타이타닉호는 활에서 선미까지 250m 길이였고 빔 또는 폭은 28m였습니다. 이 배의 9개의 갑판은 53m로 아주 인상적인 높이로 11층 건물 높이 정도 됩니다. 2,400명 이상의 승객과 거의 900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 타이타닉호는 확실히 거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규모였죠. 타이타닉호가 가까스로 빙산을 피했더라도 오랫동안 타이틀을 고수하지 못했을 거예요. SS 임페라토르는 1년 후인 1913년 그의 첫 항해를 시작하면서 왕좌를 차지했으니까요. 네, 그가 맞아요. 비록 대부분의 배는 여성으로 취급하지만 카이저 빌헬름 2세는 특별히 남성으로 취급할 것을 요청했어요. 왜 그랬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문법 때문일 수 있어요. 황제라는 뜻의 임페라토르는 독일어로 남성 칭호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죠. 수십 년이 지나면서 국가와 회사가 가장 큰 배라는 왕관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배는 점점 더 커졌죠. 2019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은 로열 캐리비안이 운영하는 심포니 오브 더 시즈예요. 심포니호는 타이타닉을 모든 면에서 왜소하게 만들죠. 길이 361m, 폭 66m인 심포니호의 18층짜리 갑판은 타이타닉 높이의 2배이며 5,000명이 훨씬 넘는 승객들에게 넓은 객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객실에 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인데 이 두 척의 선박은 그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심포니 오브 더 시즈는 유람선이지 타이타닉과 임페라토르와 같은 여객선이 아니에요. 시내버스와 관광버스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세요. 유람선은 승선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고 여객선은 어딘가로 가야 할 때 타는 거죠. 해양 여객선은 오늘날 항공사들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여행의 질은 승객들이 기꺼이 지불하는 돈에 크게 좌우됐죠. 1등석 승객들은 바닷물 수영장, 스파, 운동시설, 그리고 프랑스 카페 스타일로 장식된 다양한 레스토랑과 호화로운 뉴욕 호텔 같은 시설을 즐길 수 있었죠. 울랄라, 1등석 객실은 크고 좋은 가구가 갖춰져 있고 라운지 및 개인 서재 등 여러 개의 방도 있었어요. 2등실 객석은 더 작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름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죠.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배의 여러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이 방에 묵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상류층 전문직 종사자들이었고 티켓 가격은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220만 원이나 돼요. 최하급 선실로 알려진 3등석은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의 다른 많은 배들보다 숙박시설이 더 좋았죠. 작은 방마다 4개의 벙커베드가 설치되었고 3등실 승객들은 공동 화장실과 식당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대부분의 배들은 최하급 선실 승객들에게 물이나 전기를 공급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타이타닉은 최하급 선실 승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옥외 갑판에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몇 안 되는 배들 중 하나였죠. 타이타닉의 비좁은 벙커룸은 호화로운 방은 아닐지 몰라도 배의 선실에 있는 곰팡이가 낀 간이 침대보다는 훨씬 나았죠. 현대 유람선은 타이타닉호나 현대 항공사에서 통용되고 있는 등급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아닌 여가를 위해 유람선을 타기 때문에 승객들을 2층 침대에 쑤셔 넣는 일은 없죠. 유람선에서 가장 저렴한 객실도 여전히 수수한 호텔 객실 수준과 비슷합니다. 엄격한 클래스 대신 많은 현대 유람선들은 크기와 장소에 따라 방을 분산시키고 내부 객실은 가장 저렴한 인테리어부터 넓고 발코니가 있는 스위트룸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죠.
몇몇 스위트룸은 개인 영화관과 게임룸을 포함한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심포니 오브 더 시즈의 최고급 가족 스위트룸은 아이들을 위한 튜브 미끄럼틀까지 구비되어 있어요. 아이들만 탈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아니, 미끄럼틀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TV와 실내 미끄럼틀 외에도 20세기 초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다른 많은 편의시설들이 현대 유람선에는 갖추어져 있어요. 타이타닉 호에는 수영장이 있었지만 많은 현대 유람선들은 미끄럼틀이나 파도 수영장과 같은 볼거리가 가득한 그들만의 작은 워터파크를 가지고 있죠. 골프코스, 공연장, 무료 육아시설과 같은 다른 기능들도 있고요. 디럭스 티켓에는 여전히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독점적인 특권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식당과 쇼는 추가 비용이 들지만 타이타닉호와는 달리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모든 승객에게 개방되어 있죠. 물론 석탄으로 움직이는 기선에서 거대한 해양 리조트까지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거대한 움직이는 휴양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선박 건조 기술 발전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타이타닉호는 벨파스트 항구에서 전례 없는 사이즈를 수용하기 위해 맞춤 제작된 특별한 조선대 위에서 건조됐죠. 건성거 위에는 아롤 겐트리로 알려진 거대한 강철 구조물이 있었어요. 이 69m 높이의 겐트리에는 대형판을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는 위치로 들어 올리기 위해 수많은 크레인을 사용했죠. 타이타닉호의 선체는 이렇게 겹쳐진 수천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단 선체는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것은 해저면에 배가 긁혀 타이타닉호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불행히도 빙산에 의한 손상은 수면 바로 아래에서 발생했고 그땐 바다와 배 사이에 판 한 겹만 있었어요. 타이타닉의 주요 안전 특징은 아래 갑판을 구성하는 16개의 방수 구획이었어요. 이 배는 구획 4개가 완전히 물에 잠겨도 떠 있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불행하게도 빙산은 5구획에 걸친 긴 상처를 냈습니다. 각 구획의 벽도 선체 상단까지 완전히 연장되어 막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에 뚫린 5개 구획의 꼭대기에 이르자 순식간에 물이 넘치면서 다른 구획으로 쏟아지며 배는 더 빠른 속도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선박은 여전히 강철로 만들어지지만 재련과 금속 공학의 발전으로 선체가 100년 전보다 더 튼튼해지고 잘 부서지지 않죠. 선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선체 하단에 있는 무거운 엔진과 연료 탱크 덕분에 여전히 무게중심을 낮게 유지하면서 선박을 엄청난 높이로 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무게가 감소하면서 가스 배출량도 줄어들고요. 엔진에 대해 말하자면 현대 유람선은 주로 디젤이나 천연가스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운행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선박은 종종 디젤은 배를 움직이는 추진 엔진에 사용하고 천연가스는 전기를 생산하는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하죠. 이는 타이타닉 시대의 배들과는 전혀 다른데 타이타닉 시대의 배들은 물을 끓여 증기 엔진을 작동하기 위해 석탄 화로를 사용했거든요. 현대 선박들의 배기가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와 연기구름을 내뿜는 것보다 훨씬 더 낫네요. 선박 자체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변했을지를 고려하면 놀랄 일은 아니지만 조선 건조 기술 또한 수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현대 유람선의 내부 구조는 큰 내부칸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체에서부터 안쪽으로 무수히 뻗어있는 거대한 철망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번째 철망마다 거대한 철제 벽이 받치고 있죠. 철제 대들보는 배 벽 안에 숨겨져 있으며 선박의 하중을 1차적으로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크루즈 건조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단일 공사로 선체부터 굴뚝까지 다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대신 선체와 선실을 별도의 모듈로 만든 뒤 건성거에 조립하죠. 상자 모양의 소문자 N처럼 생긴 거대한 크레인을 보신 적 있나요? 이것들은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크레인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시겠죠? 거대한 레고 세트처럼 선체를 조립하는 것 외에도 더 큰 선체 조각들은 거꾸로 만듭니다. 선체의 테이퍼 형태는 위에서 아래로 철판을 용접하기 쉽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듈식 설계는 크루즈선이 같은 크기의 건물보다 훨씬 더 빨리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단점은 모든 항구가 이런 대규모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과 유조선들은 전 세계에서 단 6개의 항구에 조립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이 건조되는 곳은 한국의 현대중공업 조선소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최첨단 선박을 타고 먼 바다를 항해할 준비가 됐나요?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 많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